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개척지에 나갔는데 설계사들이 이미 상주에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척 영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개척지에 나갔는데 타사 설계사들이 있다면 처음 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 사람이랑 싸워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말을 뭐 해야 되나 페어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을 보험회사에 입사하자마자 3주차부터 나갔던 케이스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타사 설계사를 마주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신 분과 집요하신 분이 같이 합쳐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강했습니다. 막강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딱 하루 목요일만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매일같이 나가고 새벽까지 나가고 보상 처리 빨리빨리 해드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고객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제 고객님이 되셨죠. 근데 이런 부분을 돌아봤을 때 제가 행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쁘신 분과 집요하신 분이 일을 하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이쁘신 분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쁨이 없는 이 집요함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힘이 빠졌었죠. 뭐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가 만족스럽게 채워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거래처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설계사님은 굉장히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했고 저 또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매너 있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건 없었어요. 그냥 서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주의였기 때문에 그분도 이미 체결해 놨던 종합보험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고객님들을 관리하고 나머지 제가 추가 계약이나 뭐 운전자 보험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크게 태클을 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나가는 곳 그 거래처에 설계사들이 언제 정도 주기로 방문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방문하고 너무나도 유착 관계가 깊다면 여러분들이 그 간극을 메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왔던 설계사가 매일 나가면 그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미 설계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나오는 주기가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승부를 보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열심히 가치를 알리면 결국에는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힌 돌이 하나 두 개 빠지기 시작하면 그 틈이 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뭐라고 그러죠? 모멘텀이 생깁니다.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상주에 있는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거래처에 나갔을 때 또는 개척지에 나갔을 때 이미 설계사가 상주에 있는 경우 내가 열심히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녀도 기존에 있던 설계사들은 앉아서도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나왔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미 계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설계사들한테 가는 고객님들을 보면 허탈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방금 터치했던 고객인데 정작 쌓이는 기존에 있던 설계사한테 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볼 때 힘이 굉장히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그 개척지에 갔을 때 그 고객님들이 여러분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자마자 이미 설계사가 있다는 것을 눈치 보거나 신경이 쓰여서 내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 설계사를 피해서만 영업을 하고 저희 구석탱이에 가서 소심하게 인사하고 하면은 그 고객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힘을 못 쓰는구나. 저 사람은 어차피 잠깐이니까 갈 사람이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내가 일부러 처음 가는 곳이더라도 설계사가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랑 나쁜 감정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그냥 내가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 사람이 설령 앞에 있더라도 내가 가서 고객들한테 할 얘기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누비고 개척지를 누비면 오히려 설계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고객님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설계사는 처음 온 것 같은데 기존의 설계사한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설계사네? 저 양반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런 호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계사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내가 된 게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사가 있든 없든 내 타겟은 누굽니까?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이니까 그 가만 고객들에게 집중하고 내가 현장에서 하고자 했던 모든 RP와 모든 접근들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어프로치하고 팩트파인딩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설계사가 있다고 내가 물어볼 걸 안 물어보고 위축돼가지고 소심하게 하고 인사도 소극적으로 하고 접근도 잘 못하고 이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설계사 때문에 사실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고객들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설계사는 힘이 없겠구나.
이 설계사에게서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을 그 설계사나 고객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설계사를 전혀 배제해버리고 고객님들을 압도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내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개척지에 설계사가 있든 뭐 누가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입지를 다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 어떤 영업이든 다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거래처에 또는 개척지에 다른 설계사가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접목해서 실제로 행해 보시면 아, 이게 정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개척 현장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후추파 정신으로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이겨낸다면 소득도 소득이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못 팔 물건이 없어질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안 보이는 보험 상품을 팔게 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한 달에 10건 이상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못 팔 물건이 전혀 없을 테니까 말이죠.